오늘 소개드릴 책은 자존감 수업입니다. 자존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인데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책이 얼마나 되지 궁금해서 네이버 책 카테고리에 한번 쳐봤는데, 물론 중복되는 결과도 있겠지만 4207건의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존감도 그렇지만 수업이라는 단어도 사실 책 제목에 흔히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의 제목은 정말 흔하디 흔한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2010년 9월 1일에 1판 1세가 나왔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때쯤부터 해서 정신건강이나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더 부각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8년 10월 10일에 나온 1판 120세인데요. 다시 찾아보니 18년 12월에는 80만 부 돌파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도 나왔더라고요. 그야말로 국내 심리 분야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베스트셀러인데요. 사람들은 과연 이 책에 어떤 것에 그렇게 열광한 걸까요?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높아진 삶의 질과는 별개로 개개인의 정신건강을 챙기며 살기 더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었던 책인데, 책을 읽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공감했던 공통적인 감상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기 좋았고 편하게 읽히기도 했지만, 읽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였는데요. 저도 다른 정신건강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너무 매사에 비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책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번에 읽었던 자존감 수업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책은 제게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세심하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목차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향점과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구체적이라고 느껴졌던 건 평소에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세세한 지적을 해주었는데, 제가 유독 공감을 했던 포인트가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책 끝을 엄청 많이 접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특히 공감했던 부분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7쪽에는 부정형 목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정형 목표는 두려움을 부른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면 뇌는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표가 긍정형인지 아니면 부정형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왔던 것 같더라고요. 이 챕터를 읽고 보니 저는 부정형 목표를 세운 데 몰두해서 나쁜 생각을 먼저 떠올렸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지, 시험을 못 보면 안 돼.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비슷한 목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는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135쪽에는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존성은 하나의 본능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의존성을 다루는 방식도 성숙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세련되지 못한 의존은 크게 세 경우로 나뉜다.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의존할 방향을 잘못 잡는 것, 자신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책에는 인간은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모두 의존적이며 의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하나의 본능이라고 나옵니다. 지나침이 문제가 될 뿐이겠죠. 적절한 의존은 오히려 자신을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책에서 세련되지 못한 의존이라는 단어를 보고 전 약간 찔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술이었거든요. 그냥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약간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에 많이 의존을 하긴 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무엇에 의존해야 할지, 건전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의존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생각난 건 역시 책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 192쪽에는 파국화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파국화 반응을 다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잘 알기 어렵다. 치료자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진다. 내담자가 어떤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하고 계속 질문한다. 그렇게 질문과 답이 오가다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내용이었는데요. 파우카 반응은 정말 별일이 아닌 일일 수도 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심각하게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고 부풀려서 이제 난 끝났어, 망했어, 이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 넘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토익 시험을 망쳤어요. 제가 토익 시험을 못 봤다고 취업을 못하고 여자친구를 못 사귀고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고독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토익 시험 못 본 건 토익 시험 못 본 걸로 끝. 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는 크게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저희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자신이겠죠. 이외에도 책을 읽으면 공감하고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책은 단지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니까요. 작가님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 몸짱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론으로만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내용들도 반복해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희미하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책에서 배운 이론에 실제 행동까지 더한다면 자존감 상승에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책에서 배웠던 이론에 실제적인 행동까지 더해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